촬영 다녀오겠습니다. 하이 가이스, 코너고잉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갤럭시 Z 시리즈 관련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와, 진짜 Z 플립 많이 쓴다, 많이 사용한다. 이게 주변에 플립 쓰는 분들 찾는 게 이젠 정말 어렵지가 않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근데 갤럭시 Z 폴드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제 영상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제가 밖에서 미팅을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보면은 폴드는 진짜 이상할 정도로 많이 안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이유가 휴대성 때문이라고 봐요. 스마트폰은 카메라처럼 어떤 날은 들고 나가고 필요 없다고 그냥 딱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스마트폰은 이제는 눈 나쁜 분들의 안경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좋고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스마트폰 대비 많게는 2배에서 적어도 1.5배가 넘는 무게를 항상 갖고 다닌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이번에 미리 써보면서 제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작정한 듯이 한번 이 폴드4를 메인으로 갖고 다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올해 Z 폴드4 사이즈와 무게가 좀 줄었어요. 무게의 경우는 8g이 줄었는데 이게 민감한 분들이라면 겨우 알 수 있는 정도고요. 기존에도 좀 길쭉했던 세로 길이가 이번에는 3.1mm로 상당히 좀 줄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과제도 명확해졌죠. 이렇게 접었을 때 두께가 큰 게 구매 장벽이거든요. 이 두께를 줄이는 방향도 향후 고민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이야기할게요. 이거를 폴드를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 거는 어렵습니다. 가을 겨울에 자켓 입고 뭐 두터운 패딩 입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여름에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는 와중에 이거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이번에 저는 아예 폴드4 주머니를 항상 갖고 다니는 중인데요. 원래 이게 똑딱이 카메라 그 전용 가방이에요. 근데 뭔가 폴드 넣기에 딱이라서 그냥 이거를 외출할 때 백팩을 매더라도 저는 항상 들고 나가고 그냥 디폴트로 갖고 다니는 것처럼 걸어두고 생활을 해봤는데요. 일단 휴대성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넣어두면 되고, 오히려 핸드폰 어디 갔지? 이렇게 찾고 막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걸을 때 여기가 빈 것 같으면 바로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다니니까 무게도 그렇게 체감될 정도로 무겁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도 사야 되고 또 덜렁거리는 게 없는 것보다도 불편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가치가 있는지, 이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지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폴드4를 펼쳤을 때 대화면은 비교 불가입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7.6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이번에 사용하면서 제가 정말 만족스러웠던 게 화면비가 제법 티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폴드를 펼치면 아, 이게 세로 방향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펼친 상태에서도 세로 방향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틀어두면 가로 길이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화면이 큰 때 막상 영상 볼 때는 좀 왜 이렇게 작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 폴드4에서는 이렇게 펼쳤을 때 가로 길이가 2mm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3.1mm가 줄었고요. 이게 각각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양쪽에서 조금씩 늘고 줄어들다 보니까 화면 비율이 기존에 22.5대 18에서 이제는 21.6대 18로 상당히 정사각형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로 방향 펼친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다가 영상을 보더라도 영상 사이즈가 6.6인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 볼 때 다시 가로로 돌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쓰면서 상당히 편하게 체감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로로 딱 두고 영상 볼 때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이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영상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만큼 이전에는 솔직히 픽셀이 많이 보이고 이게 티가 많이 나서 좀 거슬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굳이 막 이거를 찾으려고 의식하지 않는 이상 모르고 넘어갈 정도가 됐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하드웨어는 평범한 플래그십 수준입니다. 비교하기 쉽게 다른 모델로 보자면 최근 갤럭시 S22 시리즈의 카메라 조합과 같은데요. 작년 폴드와 비교해서는 올해 메인 카메라가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픽셀로 바뀌게 됐고요. 센서 사이즈도 더 커졌어요. 망원 카메라도 기존에는 12메가픽셀의 2배의 광학줌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10메가픽셀 3배의 광학줌으로 변경됐습니다. 혹시 화소수가 줄어들어서 이거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망원의 경우는 2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 2배보다 더 땡겨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크롭돼서 어차피 전체 화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3배가 되면서 망원의 느낌을 더 살리면서 동시에 전체 화소수 다 활용하고 또 손떨림 방지에도 이게 도움이 돼요. 이번에 하드웨어 자체는 새로운 모듈이나 센서가 들어간 건 아닌데 이거를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찍으면서 유용한 시나리오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유용하게 쓰게 되는 게 망원 카메라로 촬영하다 보면은 그냥 3배 화각 말고 더 땡겨서 최대 비율까지 다 땡겨서 찍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비가 너무 무섭게 많이 올 때 다리 수위가 얼마나 올라갔나 사무실에서 한강 쪽 촬영하고 그랬는데 이때 줌 배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를 찍고 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카메라 앱 아이콘 중에서 그리드로 나눠져 있는 듯한 이 아이콘을 누르면 오른쪽에 촬영되는 화면 말고 망원 카메라가 비춰주는 전체 화면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내가 찍으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를 표시해 줍니다. 이게 망원 촬영할 땐 정말 유용했어요. 이것 말고도 반쯤 접은 상태로 원하는 화각 맞춰두고 마치 삼각대에 세운 듯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데 이건 뭐 전작에서도 사용하던 거라서 제가 이걸 쓰면서 이번에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안 써본 분들은 이번에 처음 쓰게 되면 와 이거 되게 편하다, 재밌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폴드를 쓴다면 화면 분할 딱 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번에 저는 멀티태스킹 관련해서 좋아진 점 2가지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화면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세로로 너무 폰이 길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화면 분할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화면이 정작 너무 길어서 보기가 좀 어색했거든요. 편하게 사용하기도 당연히 좀 힘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언급한 대로 세로와 가로 비율이 비슷해지면서 절반으로 나눠도 자연스럽게 원래 2개의 폰을 사용하는 듯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저는 좋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진짜 핵심 UI라고 생각하는 태스크바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아이패드의 도기랑 생긴 것도 그렇고 구성도 거의 완벽히 동일해요. 홈 화면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태스크바라고 더 작고 얇은 바가 하단에 생기게 돼요. 제일 왼쪽에는 내가 등록해둔 앱이 보이게 되고 그 옆으로 최근 실행 앱이 2개까지 보이게 되는데 이게 멀티태스킹을 정말 쉽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서 아래 태스크바에서 앱을 끌어다가 원하는 곳에 딱 놓아주면 돼요. 최대 3개까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그냥 놓는 대로 바로바로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태스크바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폴드의 멀티태스킹 활용도를 한층 올려준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2개를 비교해봐야 되겠죠. 작은 가방 하나 딱 사서 이렇게 갖고 다닐 만큼 그만큼 이번에 변화된 점들이 편한가? 솔직히 저는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백팩에 항상 랩탑과 아이패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 갤럭시 폴드 4가 편한 경우도 있지만 굳이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랩탑이나 태블릿을 항상 휴대하지 않는 분들, 또 출퇴근하면서 컴퓨터는 회사에서만 쓰는 분들, 또 학생인데 랩탑을 매번 들고 다니지 않고 수업 자료나 간단한 리포트 수정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이게 이 폴드4가 킬러 아이템은 확실합니다. 저처럼 휴대하는 다른 제품과 비슷하게 겹친다면 이게 애매해지지만 지금 태블릿을 휴대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이즈에 이런 편한 생산성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옵션 중에 얘가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폴더블 폰에 대해서 조금 용기 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폴더블에 대한 고민, 걱정 많거든요. 이거 튼튼하냐? 화면은 괜찮냐? 배터리는 어때? 배터리는 충분해? 그런데 이게 이렇게 4번째 시리즈까지 오면서 저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시점인 것 같아요. 항상 휴대하는 대화면으로 생산성 작업을 조금 커버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시리즈 주의 깊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꼭 직접 만져보고 이것저것 실행을 해보고 해보세요. 그럼 저는 또 더 사용해보고 또 재밌는 부분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